예,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신금의 마지막입니다. 신금이 술을 봤을 때 얘기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인성이 아니라 뿌리가 있을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금을 단순히 신금만 생각한 게 아니라 뿌리 때문에 유금을 갖다 놓고 본 거죠. 그런데 기왕이면 이제 이 유금, 신금의 뿌리 유금이 연월일시 중에서 가급적이면 이제 배우자궁 유금에 갖다 놓고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현재 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전에 왜 제가 처음 신금 시작할 때 퀴즈 한번 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성이 있는 사주와 인성은 있고 뿌리가 없는 사주, 그 다음에 인성은 없고 뿌리만 있는 사주, 그 사주의 차이점, 특징 이런 거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몇 분이 이제 정답을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쨌든 뿌리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힘이 있어요. 그쵸? 힘이 있다는 얘기는 재관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 전제가 들어간 거죠. 이런 상태에서 술을 봤어. 네. 술을 봤다는 거 축복이라고 했죠. 단, 제 방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금이 술을 봤을 때는 관을 감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다? 제 방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제 방은 있는데 그 제 방이 튼튼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서 재물을, 술을 가둘 수 있는 힘이 있고, 수가 가둬졌을 때 화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수가 수생목을 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신금이 술을 봤을 때는 첫 번째로 봐야 될 티켓이 뭐냐? 제방. 네. 제방이 있냐 없냐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오행은 그냥 바로바로 이게 습관적으로 들어가야 돼. 답이 나와야 된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유일주가 임신을 봤다. 임신대운을 봤다. 자, 나는 뿌리가 있는 신유일주가 임신대운을 봤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거, 우리 학우님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 단순하게 임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임수의 뿌리 뭐예요? 자수. 그렇죠. 그러면 이건 신자로 인해서 오는, 늘 얘기했잖아요. 신자진이 아니라고요. 신자. 우리가 수의 개연성을 생기잖아요. 이럴 때 오는 진토가, 자, 이 진토가 신자진으로 되면은 사라지는 거야. 그쵸? 그런데 신자로 오는 진토를 이렇게 진유합금을 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제방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제방이 생긴 거예요. 이 진토를, 신자로 오는 진토를 그냥 냅두면 물러가지만, 내가 진유합을 했을 때는 부동산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진유합금으로 인해서 제방이 생긴 거죠. 제방이 생겼으니까 요 구조에서는 늘 얘기했잖아요. 갑이라는 글자가 뿌리 내리기가 좋다. 그럼 어떻게?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임신대운에 임수의 뿌리 자수가 내려서 신자, 그 다음에 내가 신유일주이기 때문에 진토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누구 자리야? 배우자궁 자리. 그렇죠? 그럼 배우자로 인해서 재물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경우에 임수에는 병화를 띄울 수 있다. 내지는 요 임신대운에는 정임합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정임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임수의 뿌리 자수가 못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재물이 커지느냐의 차이가 뭐냐? 아까 신자로 인해서 오는 진토를 진유합을 하면 배우자로 인해서 커진다고 했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 원국의 정화가 있을 때야. 그러니까는 그냥 정화가 있다고만 합시다. 이럴 때 임수가 올 때는 요 임수랑 요 정화가 정임합을 하잖아요. 그럼 정임합 뭐가 돼요? 목이 되지? 예. 그러면 이게 부모 자리에 있으면 부모의 부동산이 되는 거고, 원래는 나한테 갈등인데 그것이 해소가 되면서 정임합 목이 되니까 재물이 되는 거고, 이것이 형제 자리에 있으면 형제가 해소가 된 거고, 정임합 목으로. 자식 자리면 당연히 자식 자리가 해소가 된 거죠.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원국의 갈등이 해소가 돼 갖고 그것이 나한테 재물이 되는 거죠. 이러면은 배우자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 운으로 인해서 내 부모나 내 형제 또는 내 자식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동산으로 인한 재물이 되는 것도 가능하고 사회적인 명예가 올라갈 수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원국의 정화를 요 임신대원을 잡아줄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거, 예. 신자로 와서 오는 진토가 진압을 하면은 배우자 궁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임자대운. 간단합니다. 원국에 제방이 있으면은 임자대운 나쁠 게 없어요. 근데 원국에 제방이 없다, 좋을 게 없겠죠. 또 한 가지, 만약에 제방이 있는데 어떻게, 간목이 있으면은 갑기합토 제방이면은 말할 거리가 없는데 자수를 달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무오라고 합시다. 제방이. 자, 요럴 때 자수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좌우충 됐죠. 그럼 이 무토가 원래는 화생토되어 있는 무토잖아요. 제방이 되잖아. 못해. 왜? 화생토를 받는 오화가 좌우충으로 깨져버렸죠. 그럼 이 무토는 무슨 짓을 하느냐? 제방이 안 되면 이때부터는 개수를 끌어와 갖고 그 뿌리 해수가 무슨 짓을 한다고요? 인신사회를 발동하는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부모 자리에 있으면 부모로 인해서 해묘미의 해수니까 재물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형제 자리에 있으면 부모 형제로 인해서고, 뭐 자식 자리에 있으면 똑같은 얘기고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 자수가 있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 원국의 좌우충으로 깨져 있을 때 임자대운이 온 거잖아요. 이럴 땐 나쁠 게 없다. 예, 당연한 얘기겠죠. 예. 그래서 너무 뻔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라고 하셔도 저는 또 해야 됩니다. 기초 시간이니까. 자, 임진대운 좋아요. 진유학금 당연히 따라오겠죠. 네. 자, 그런데 진유학금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따라오는 게 뭐? 그렇죠. 신금이, 임진대운에서 오는 신금이 진유합을 방해하는 구조면은,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어떤 구조일까?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제가 금방 그랬잖아요. 임수의 뿌리 자수가 내려와서 자진으로 오는 신금이 진유합을 방해하는 구조라고 했죠. 이러면은 머릿속으로 글자를 한번 그려봐야 돼. 원국이 어떨 때 저게 방해가 될까? 이런 걸 바로바로 하실 줄 알면은 그래도 이제 기초가 된 거야. 근데 그게 바로바로 안 되면은 기초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내가 그럼 이거를 해갖고 가르쳐 드릴 것 같지만은, 저도 늘 하는 얘기지만은 가끔은 이렇게 안 가르쳐 줄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선생님들이 임진대운에 자진으로 인해서 오는 신금이 신유에게 어떻게 진유합을 방해할 수 있는 구조일까, 이걸 고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네. 자, 임인대운. 제가 은근히 마음이 약해서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가끔은 한번 이렇게 고민도 해봐야지 실력이 늘어요. 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모르겠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자, 임인대운. 아, 좋다. 뭐가 좋아? 임목이 왔다. 예. 그렇단 얘기는 내가 신유일주나, 그러면 이 임목이라는 글자는요, 언제든지, 그렇죠, 인호술, 화를 만들 수 있는 매개물이에요. 화가 아니야. 매개물이라고 했죠. 그 얘기는 원국의 구조가 화가 많을 때는 임목이 와갖고 득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인으로 왔잖아. 요 임수가 왔다는 얘기는 내가 자체가 금이잖아요. 신유일주.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임수를 키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임수에 뭐가 떠? 병화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병화의 뿌리 오화가 내려올 수 있는 근거잖아요. 그럼 인호술이 될 수 있죠. 인목이 홀랑 타는 거 아닙니까? 수가 있는데 왜 타? 그죠? 그래서 임인대운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 나빠. 그런데 사주가 그렇게 쉽나? 그렇게 기본처럼 우리가 신일주가 임인대운 무조건 오케이, 이렇게 쉬면 누가 사주 공부를 못해요?
이러면은 뭐 3개월, 6개월만 다 누구나 다 아주 마스터하지.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이민대원이 왔을 때 아까도 얘기했어요. 일단 임수가 왔다는 얘기는 제방, 그렇죠. 제방을 통해서 물을 가둘 수 있을 때 요 이민대원의 뭐 임수의 병화를 띄우고 뭐 인호술 어쩌고 저쩌고가 가능한 거지. 제방이 없으면은 이거는 말짱 도루묵이야. 그쵸? 예. 제방이 있냐 없냐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요 구조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조우가 됐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 물상에서는 조우 얘기를 잘 안 하죠. 예. 왜냐면은 우리 교수님 수업 들을 때 조우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한 적이 거의 없을 거야. 그죠? 그런데 물상이라는 건요, 일종의 그림이 아름다운 거예요. 상이라고 했잖아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이라는 거는 이런 말 있죠. 이게 몸에는 좋은데 이 말로 표현을 못 하겠네 하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 상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림으로 그렸을 때 어떤 그림이 되느냐, 사주상으로. 그 전까지는 물상이 아니에요. 어떤 단순하게 인신사회나 진술증미 좌우명 이런 구조 갖고 그런 거 갖고 공식적인 부분만 할 때는 그건 물상이 아니야. 물상은 어디까지는 상이고 상은 그림이 돼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뭔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오행의 조우를 반드시 생각을 해 보란 얘기야. 네. 그게 돼야지만이 상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잡혀요. 물론 뭐 이렇게 말은 저도 100% 아직 완벽하게 잡힌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상이라는 개념을 잡아야 돼. 그거는 스승이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기초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야. 예. 그래서 자, 이민대운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 이것이 조우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잘 따져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방이 됐다. 어떤 이런 그런 틀, 제방이라는 틀 속에서 만들어졌을 때 공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어떻게 조우상으로 글자를 만들어내는가. 원국에 수가 많을 때와 목이 많을 때, 화가 많을 때 이럴 때 이민이 온 거와 그건 이 천지 차이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 임인.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수고, 얘는 목이죠. 원국에 수나 목이 많을 때 이민대운은 득이 안 되겠죠. 원국에 수나 목이 없을 때 이민대운은 득이 되겠죠. 네. 그겁니다. 제방이라는 거를 갖고, 그러니까 물을 가둘 수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제방은 뭘로? 오행상 제방은 토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토가 있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어. 머릿속에서 아, 제방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미 토가 있는 거야. 그것이 갑기압 토가 됐든 화생토를 받은 무토가 됐든 토가 있는 상태에서 이민대운을 교량하는 거죠. 그럼 무토라는 글자는 화생토를 받은 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화의 생을 받은 토겠네. 그러면 이제 이민대운이 오면은 인호술이 가능하겠네. 병화가 떠갖고 임수에 아름답게 뜨고 자체적으로 금이 금생수가 되니까는 명예가 높아지겠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그림이 돌아가야 됩니다. 네. 이모대운. 자, 이모대운에 오화가 왔다는 얘기는 이미 이 임수에는 병화가 뜰 수 있어요. 왜? 낮 시간이잖아. 그러면은 이모대운이란 얘기는 이미 사오미 대운이죠. 낮 시간 대운이야. 그죠? 그럴 때 이 임수에는 자체적으로 병화가 뜨는 건데 특히 내가 신유일주니까 확실하게 뜨는 거죠. 이럴 때는 요 신금이 병화를 끌어와서 병신합으로 어두워진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요 임수의 병화가 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명예가 높아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원국에 뭐 임목이 있다. 근데 술토까지 있어. 이럴 때 임모대운이 왔죠. 그러면은 인호술이 완벽해지는 거잖아. 자, 이럴 때 요 임수라는 글자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임목이 있다는 얘기는 인호술에 임목이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여기 시에 갑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갑의 뿔이 임목이 내려온 거야. 그럴 때 이모대운이 와서 인호술로 갑의 뿔이 임목이 홀랑 타느냐? 요 임수 때문에 안 타요. 그런데 임수가 예를 들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갑이 일로 올라면은요 병신합 순이니까는, 그러면은 임진 계사 갑오, 여기가 갑오시네. 예. 자, 이런 시기일 때 지금 이모대운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화가 여기 인호수를 했어. 그러면 이 오화는 또 다른 임목을 부르는 통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갑기합토라는 제방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기가 올 수가 없어요. 왜? 양간이니까 지지가. 그럼 천간으로도 기가 못 와. 그럼 이 갑은 갑기합토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럴 때 가정을 지니고 있을 때는 그 가정이라는 기토 때문에 이 갑이라는 글자는 갑기합토가 되는 거죠. 갑기합토가. 이렇게 제방이 성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모대운이 되면은 요 임수가 내가 금해생을 받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인호수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조인데 이 사람이 가정을 못 지켰다. 예. 그러면 이 갑이라는 글자가 갑기합토를 못한 거죠. 그럴 때 요 임수는 그냥 흘러가 버려. 내가 아무리 금생수를 하려고 해도 제방이 없는 물은 흘러가죠. 흘러갔다는 얘기는 인호수를 감당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야. 이럴 때 이제 국가 권력에 마음을 쏟다가 쫄딱 망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 뭐 선출직 같은 거 하려다가 망하는 사주들. 그런 경우가 이제 이런 대운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모대운에서는 제방이 있을 때는 요 임수가 금해생을 받은 임수니까 화를 감당할 수 있지만, 제방이 안 될 때는 흘러갑니다. 그럼 그 제방이라는 건 뭐냐? 갑기합토가 있을 때와 그 다음에 가정을 못 지켰을 때, 이런 걸 따지시면 되는 거고요. 이모대운 했고 임술대운으로 건너뛸게요. 네. 진도 빨리빨리 나가니까 좋네요. 신유일주가 임술대운을 봤다. 똑같은 얘기 또 하죠. 술토라는 거 뭐의 통로? 네, 임목의 통로. 네, 맞습니다. 자, 이건 통로일 뿐이야. 그쵸? 그런데 임수를 달고 왔잖아요. 내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수를 키울 수가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신금에게 임수라는 건요, 육친상으로 보면은 상관이죠. 자, 우리는 그냥 물상에서는 그냥 편의상 식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를 뭐 옛날 고전 육친에서는 상관은 무형의 것, 식신은 유형의 것,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지만, 그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물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상이라는 거는 내가 설기시키는 거야. 내가 기운을 소모하는 거죠. 그러면 힘이 있기 때문에 금이 물에서 놀아도 감당이 되는 거야. 힘이 있는 거가 없는 거의 차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 이 술토라는 글자는요, 내가 신유일주라고 했죠. 자, 이거는 진유합을 했을 때 신금이 더 강해지는 거죠. 진유합을 했을 때 갑이라는 글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임술대운이야. 요럴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술토라는 글자가 임목을 부르는 통로이면서도 이거는 진유합을 할 수 있는 진토를 못 오게 하는 글자죠. 이게 술토야. 단순하게 진술충이 왜 문제냐? 신금 입장에서는 갑이라는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것을 못 오게 하는 게 이 임술대운의 술토야. 이럴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기공명리, 풍수, 뭐 민속, 종교, 철학 이런 거 있죠. 소위 말해서 귀신 공부나 종교나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인해서 지나치게 가까이 하면은 재물이 안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거꾸로
술토가 진술충을 못하게 하려면 이 술토를 잡아줘야 되겠죠. 이럴 때는 땅을 샀을 때, 인호술의 이 술토를 부동산으로서 매입을 했을 때, 그러면은 임목이라는 재를 부를 수 있는 통로가 돼요. 왜? 부동산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이 술토가 임목이 오는 통로라고 했죠. 이건 인신사의 임목이야. 근데 인신사의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움직이니까 움직일 동자죠. 근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땅을 사면은 임목을 부르는 통로가 아니라 임목이란 재물이 오는 통로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술토가 안 움직였다. 진술충을 안 하죠. 그러면 이게 진유합을 할 수 있어. 왜? 임술대운이니까. 임수의 뿔이 자수 때문에. 그러면 진유합금이 되면은 간목이라는 것이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고 역시 재물을 취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임술대운은 부동산에 관련된 일에서는 나쁘지가 않지만 이걸 사업이나 거래나 특히 부동산 매매, 거래 이럴 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죠 뭐. 예. 너무 무책임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 되면 아직 기초가 안 된 거야.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공부라는 거는 누구한테 배우든 내가 기초가 안 되면은 응용력은 안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물 좀 마시고요. 네. 물이 없네요. 네. 목마른데, 네. 목마르니까 물 좀 잠깐 마실게요. 네. 자, 똑같은 수인데 신금이 아까 임수를 봤을 때와 이제 개수를 봤을 때 차이점이에요. 일단 개사. 자, 이거는 큰 차이가 있어. 왜 어떤 차이냐면요. 개수라는 글자는 항상 뭐 그렇죠. 해수. 자, 해수는 신금 입장에서는 해묘미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해수가 해묘미를 할 수도 있지만 인신사를 발동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개사대운이면은 사화가 유금하고 만났죠? 그러면 사유축이 되는 거야. 사유축이 되면은 개수가 커져요, 작아져요? 당연히 커지지. 개수가 커졌다는 얘기는 이 개수는 무토라는 글자를 끌어와서 무게합, 화라는 명예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그 뿌리 해수가 해묘미를 만들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신유일주인데 원국에 묘유충이 돼 있어. 자, 이럴 때 개사대운이 오잖아요. 이럴 때 이제 묘유충이 저절로 해소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개사대운의 사화가 사유축을 한다고 했죠. 그럼 사유축되어 있는 개수는 강해진다고 했어. 강해진 개수의 뿌리 해수가 묘라는 글자랑 해묘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절로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돈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 대운에는 뭐 사유축 말로 인해서 능력 발휘나 재물을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역시 재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기와 화가 되니까는 역시 토라는 글자가 와서 무기와 화니까 명예가 됐죠. 보이지 않는 관이 생긴 거죠. 예, 이럴 때 이제 또 선출직에 대해서 명예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나쁠 게 없죠. 그런데 항상 양날의 칼, 그렇죠. 어떤 글자가 올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사주에 따라 나쁠 수도 있죠. 금방 그랬잖아요. 사유축이라고 했지만은 진짜 축이 있어요? 없어.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신금 옆에 미토가 있거나 여기 어디에 있다고 상관없어요. 이럴 때 사유로 인해서 생기는 축토, 이 축토가 보이지 않게 축미추하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요게 요런 구조다. 원국에 묘미가 돼 있어. 그럴 때 개사대운이 오면은 사유로 인한 축이 보이지 않게 축미충을 하죠. 그럼 이럴 때는요. 부동산을 투자하는 건 되지만 부동산을 거래하는 건 안 돼.
그게 뭔 말이냐? 내 돈 주고 부동산 샀다. 사서 그냥 냅둬. 그럼 돈이 되고, 사갖고 올라가서 이걸 사고 팔고 하려고 한다. 그때부터는 돈이 안 돼요. 예. 그런 개연성도 들어가고, 특히 충미충이 된다는 얘기는 이 묘라는 글자가 배우자궁을 또 건드린다는 얘기야. 예. 그러면 이럴 때 또 뭐 부부간에 문제가 생긴다. 재물적으로 인해서 사이가 나빠진다. 이렇게 또 응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응용이야, 역시. 예. 그래서 왜? 사유축이면 이 유금이 일단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강해져서 좋은 쪽으로 변화가 생기든 방금 말한 것처럼 나쁜 쪽으로 생기든 변화는 변화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신금이 개수를 볼 때는 나쁠 건 없어. 해묘의 개연성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인신사의 해수로서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따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됐어요? 계유대운을 봤다. 같은 얘기 반복인데요. 자, 유금이 두 개면은 얘는 사유축을 하려고 하겠죠. 사유축. 예. 얘는 하나가 사유축으로 하나는 묘유축을 하려고 해. 묘유축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사유축, 충미축. 그러니까는 유금이 두 개일 때는 항상 인신사회와 삼합의 원리를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것만 따지게 되면은 어려울 건 없는데 말이 쉽지. 우리 초보자 때 이런 거 따질 줄 알면은 그 사람은 초보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일단 이 개수의 뿌리 해수가 내려올 수 있다. 그런데 유금이 두 개니까 하나는 사유축을 하면 하나는 묘유축을 할 수 있죠. 자, 이럴 때 개수의 뿌리 해수가 해면으로 잡아주느냐 안 잡아주느냐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잡아준다는 얘기는 뭐고 안 잡아준다는 얘기는 뭘까? 내가 재물적인 거래를 하거나 재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남자면은 배우자 외에 다른 여성을 만나거나 이성을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여자라면은 이성과 돈 거래를 하거나. 왜? 개수가 그러면 무토가 무기와 화가 되죠. 그럼 관이 되잖아.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별 탈 없이 넘어갈 수도 있고, 항상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좌오묘는요, 한 글자 있을 때는 인신사회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삼합의 원리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두 글자일 때는 하나는 인신사회를 만들고 하나는 삼합의 원리로 간다. 잊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기유잖아요. 그러니까 유금이 두 개잖아. 하나가 사유축을 하면 하나는 인신사회의 사를 부르는 통로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좌우묘를 좀 공부를 좀 많이 했다는 거, 예.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신유일주가 개축을 봤다. 일단 나쁠 게 없어요. 예, 좋죠. 왜? 사유축으로 인해서 개수가 강해졌어. 예. 물론 유축으로 인해서 사화가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 사화는 뭐라고요? 뱀새끼. 그럼 뭐의 뿌리? 병정의 뿌리. 그렇죠. 그러면은 유축으로 인해 오는 사화가 여자 사주한테는 관의 뿌리가 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하죠. 그러면 이것이 남자 문제로 가게 되면은 이럴 때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병정의 뿌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배우자궁의 변동으로 인해서 오는 사화가 인신사회를 만드는 구조다. 뭐 예를 들면은 원국에 이렇게 해면미로 안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정이 좀 덜 됐을까? 이렇게 합시다. 해수가 있고 묘목이 있어. 자, 요럴 때 유축으로 인해서 오는 사화가 해면미의 이 해수를 건드리죠. 네. 이러면은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금방도 얘기를 했지만은 신금 입장에서 사화잖아요. 관성이죠. 그러면은 배우자 외의 이성과 해묘미, 금전적인 거래를 하게 되면은 사이충이 돼서 인신사회가 발동되죠. 그걸로 인해서 묘유충까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여기서 꼭 이성이라고 해갖고
연인 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예, 다른 이성과 금전적인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재물에 문제가 생기고 배우자하고의 관계도 틀어집니다라고 얘기만 하면 되지, 뭐 누구 애인 뭐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지 마세요. 예. 그냥 그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어요. 개축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 개해, 좋죠. 자, 뿌리 있는 신금이 개의 대운을 봤어. 그러면은 이거는 금생수가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개해잖아요. 강한 거야, 개수가. 거기다 금생수까지 받으면은 이거는 무토를 끌어올 수 있고, 요 해수는 내가 유금이 갖고 있으니까 묘유충으로 끌어오는 재물이 해묘미를 만들 수 있죠. 말로 인해서 돈 벌 수 있고 부동산으로 인해서 돈 벌 수 있는 거야. 나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개해라는 글자가 가둬질 수 있는 제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걸 생각을 하시라는 거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개의 대운이 나쁠 게 없죠. 제방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제방이 없으면 어떻게 해? 말짱 도루묵이지 뭐.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신금이 술을 봤을 때 뭐부터 생각하라고? 제방부터 생각하라고. 물이 가둬지고 나야지만이 그 물로서 뭐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내가 신금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금생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탁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흘러가는 물은 소용이 없어. 흐르는 물은 가둘 수 없잖아요. 가둘 수 없는, 물을 못 가뒀다는 얘기가 흘러간다는 얘기니까. 그럴 때는 쓸모가 없어진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묘. 네. 묘유충? 네. 묘유충만 생각하지 마시고, 계묘란 얘기는 얘가 내려와 갖고 어떻게 해묘미를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에요. 계묘대운은. 자, 일반적으로 개수가 묘를 보면은 해묘미를 만들어서 이 개수가 역할을 못하지만 내가 신윤주야. 그러면은 내가 금생세 해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죠. 뿌리가 튼튼하니까. 그러면은 재물이 커질 수 있죠. 나쁠 게 없어. 네. 그 다음에 특히 묘유축을 해소하려면 말하는 직업을 가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교육과 인연 맺으면 더 좋고, 그런 식으로 하면 재물이 커질 수 있다. 좋게 보면 그렇고, 또 안 좋게 보면은, 뭐 안 좋게 보면은 이제 보나마나 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여기 원국에 축토가 있는데 계쇄불이 해소가 나서 해묘로 인해서 오는 미토가 축리충을 한다는 등 이런 얘기 또 나오겠죠. 예. 너무 식상하니까 넘어갑시다. 예. 자, 개미. 옛날에 이제 고전 배울 때는요, 개미라는 글자는 이제 개미처럼 일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기축일주는 거꾸로 읽으면 축기잖아요. 그럼 죽기 살기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무자일주는 자식 없다, 무자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개미를 보면 개미처럼 일만한다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물상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다만 이제 고전 공부할 때 옛날 추억이 나서 잠깐 얘기를 한 거고. 자, 개미대운이죠. 그러면은 이 개수의 뿌리 해수가 내려올 수 있죠. 빠진 게 뭐야? 묘가 없어. 그걸 내가 말로써 끄집어 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음식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말로 인해서 끌어오는 거는 해묘미를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죠. 근데 음식 장사는 사화를 부르잖아요. 사유축이니까 인신사의 구조를 발동시키는 거야. 충미충까지 같이 만들어지니까. 왜? 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음식은 반드시 물이죠. 물이라는 거는 무형의 것이 아니라 유형의 것이고, 말은 무형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개미대운은 말로서 유로서 묘를 충해 오면은 그것이 해묘미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말로 재물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음식이나 뭔가 관광호텔 내지 음식 등의 인연을 맺으면은 돈이 안 된다. 왜? 인신사의 충미축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신금을 지금 많이 했기 때문에 요번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했지만 핵심 내용을 빼먹은 건 아니에요. 예, 거듭 말씀드리는데 금이 물을 받다 제방을 통해서 가둘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지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조금만 응용하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드디어 이제 신금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임계수만 남은 겁니다. 10간 중에서 참 지겹게 하고 있네요. 마지막 임계수까지 마무리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